네, 안녕하십니까. 허성무의 생생 이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인데요. 첫 방송도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떠셨는지 나름대로 평가를 어떻게 내리시나요? 예, 뭐 괜찮았다니 감사하긴 한데요. 저는 좀 어색했습니다. 마치 뭐 웅변하듯이 말씀드리기도 하고 자연스럽고 편하게 했어야 되는데 처음이라서 쉽지 않았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좀 더 편하고 다정하게 다가가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 3일 전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 MBC 대담 프로 뉴스파다에서 토론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재밌었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이준석 대표님 만나서 느낌이 어떠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방송은 한 5년 넘게 만에 처음 같이 했고요. 중간에 한번 볼 기회가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기도 하고요. 방송을 과거에 오랫동안 같이 했었거든요. 우리 이준석 전 대표 처음 저하고 방송할 때는 이제 6년 반 전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청년 정치인이었죠. 근데 지금은 당 대표를 지낸 아주 중견 노련한 정치인이 됐죠. 그런 차이가 확실하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역시 다변이다. 말씀이 많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뭐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으로 아주 설득력 있게 말씀을 많이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제 거물급으로 성장한 이준석 전 대표하고 앞으로 몇 번 더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시청자들,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 또 좋은 지식, 정확한 평론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날 두 분 토론이 너무 뛰게 진행되는 통에 주제가 4가지가 있었는데 2가지밖에 진행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하지 못했던 주제 중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원전 오염수를 오염수라고 하지 않고 오염 처리수라고 용어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거 뭐 이제 일본 측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당에서 성일종인가요? 예, 그 TF 팀장이죠. 이분이 이미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하태경 의원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먼저 변죽을 울리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죠, 그죠? 근데 정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른 이름, 그런 뜻이죠. 언제나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는 바를 정자에 이름 명자, 바른 이름을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그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 다시 말해서 열을 식히기 위해서 투입되는 물이라든지, 그게 또 비가 내려서 빗물이라든지 지하수가 나온다든지 하여 이렇게 오염된 물들은 그야말로 오염수입니다. 오염수를 오염수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죠. 이 오염수를 일본이 독자적으로 만든 알퍼스라는 그 기계를 한번 거쳤다고 해서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 결과를 잘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오염된 물을 한번 처리한다고 해서 오염 안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의 현상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그 과정에 대한 것은 누구도 검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용어 혼란 전술이다. 그렇게 보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경험을 작년에도 겪었죠. 용산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용산에서 대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사고다고 단순한 사고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슴에 다는 건조 깃발마저도 제대로 못 달게 하고 용어를 변경시키고 그렇게 했죠. 용어를 통해서 이미지를 조작하고 그리고 사건의 본질을 왜곡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술입니다. 용어 기만 전술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일본이 시도하고 있는 전술인데 문제는 우리의 집권 여당인 그리고 그 여당에서 가장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이들은 일본의 정치인인가, 일본의 여당인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낙동강 그 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한번 사용된 수돗물들이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다시 처리돼서 낙동강으로 들어옵니다. 그 낙동강에 희석된 물을 우리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부산 이런 곳에서 다시 치수해서 원수로 치수하여 정수해서 다시 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나쁜 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를, 더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는 방향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처리됐다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기준에 맞다 하더라도 우리의 느낌, 우리의 정서에는 굉장한 불쾌감을 주는 게 사실이고요. 실제로 전국에서 가장 나쁜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걱정이 많고 또 잘 생산된 수돗물이 하더라도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 기준, 과학적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 과학적, 법적 기준 안에도 언제나 일정 정도의 나쁜 물질은 들어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허용 기준치이다라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도 그런 과학적 증명조차도 지금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다 증명된 듯, 그리고 그 과정을 시찰만 하면 되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좀 더 한번 고민들을 하고 이 정부 여당과 일본이 합작해서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는 조사단이 아니라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는데요. 예. 이대로 괜찮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인데요. 조사단, 검증단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찰단이다. 시찰단이라는 것은 볼 시자에 관찰할 관자 아닙니까? 그리고 쓱 훑어보고 하면 쳐다본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에 하면은 아까 이야기하는 그 여러 다종의 그 핵물질을 걸러내는 알퍼스라는 그 장비를 일본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장비에서 처리되어 나온 그 처리수들을 한번 보는 그런 시찰 정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경하는 정도죠. 그걸로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 후쿠시마 오염 지역 전체를 잘 관찰하고 그리고 조사하고 또 지금 이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일일이 우리가 그 원재료들을 다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직접 우리가 우리의 여러 장비들로서 검증해 볼 수 있고 또 수시로 들어가 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관료, 우리의 전문가 그리고 민간 전문가, 민간단체까지 이렇게 통합해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조사단이 되어야만 이게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는 시찰단, 이거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에 있는 무슨 원자력 그 연구단체가 캠브리지 교수 한 분을 초대해서 1리터 마셔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먼저 마시세요. 그리고 영국 국민들한테 1리터 생수병에 다 들고 가서 권유해 주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당장 우리 국민들 사이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렇게 마셔도 괜찮다면 생수병에 넣어서 일본 전 국민에게 배포를 하면 될 일이지 왜 바다에 그렇게 투기하겠다고 끝없이 주장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일본의 어민들도 일본의 어업인들도 또 일본의 농업인들도 지금 해양 투척을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 정부와 일본 도쿄 전기만이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IAEA라는 국제 원자력 기구가 잘 증명하고 검증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IAEA에서는 계속 해양 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IAEA의 핵심 관계자가 일본인이고 그리고 일본이 거기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서 IAEA가 일본의 영향력 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최근의 객관적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더욱 그 IAEA의 지금 진행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 우리가 그런 기시감이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유행을 할 때 세계보건기구 WHO죠. 그때 이 WHO가 중국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으면서 중국 편을 많이 드는 사례를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많이 잃었다는 것이 당시에 세계적인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IAEA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때와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또 한 번의 기시감을 느끼는 것이고요. 우려감을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은 그럼 지금 모아놓은 이 오염수만 하면 끝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2050년까지 완전히 문 닫을 때까지 앞으로 약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은 오염수가 발생되고 지속적으로 약 30년 가까이 오염수를 더 바다에 투기하게 된다면 과연 그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국민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달래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와 여당은 일본을 대변하고 있어서 정말 어리둥절하고 의안이 벙벙할 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금 3시간 전에 올라온 기사로는 그 한일 오염수 시찰단 2차 회의서 협의 불발이라고 기사가 떴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시찰을 가야 되는데 일본에서 이제 어떤 시찰단 활동을 합의를 할 건지에 대해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럼요. 예측됐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실무선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하겠다라고 지난번에 발표가 됐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이제 기시다가 왔을 때 그 시찰단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 정부는 단순한 시찰이 아니라 검증과 조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하니까 일본 정부가 아니다. 단순 시찰이다. 견학이다. 이렇게 말해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정부에서는 실무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검증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했지만 벌써 그런 태도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게 합의가 안 될 거라고 본 거죠. 예. 그래서 뭐 예견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쉽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모든 것이 일본의 해양 투기를 위한 수순에 우리가 그야말로 발맞춰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예, 방류가 되지 않도록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하고 연대하고 국제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도 전 어민들과 국민들이 골기에서 반대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부산, 울산, 뭐 통영, 거제, 그다음에 수많은 해안 지역에 뭐 제주, 그죠? 우리는 뭐 삼면이 바다고요. 어민과 관련된 분들이 너무나 많고 어업과 관련된 것도 많고 그런 수산물의 유통과 관련된 종사자들도 너무 많고 우리 국민들이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의 삶의 생명에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투쟁을 통해서 막아내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장을 할 때 그때 이미 우리 어민들 또 선박까지 동원해서 해상 시위도 하고 걸기대회도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정부 들어서서는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협도 너무 조용하고 어촌계도 조용하고 시도 조용하고 도도 조용하고 있을 수 없는 지금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 저항하고 투쟁해서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법 문제로 지금 많이 시끄러운데요. 간호사들이 체열 거부 등 준법 투쟁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윤석열 간호법 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사법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번에 양곡법도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약속을 다 저버리고 있다 이렇게 보죠. 양곡법 같은 경우에도 양곡관리법은 쌀을 생산을 보장해 줌으로써 농민들을 보장하고 식량 주권을 지키는 일인데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본인도 다 주장했죠. 법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거부함으로써 농민들과 약속을 저버렸듯이 이 간호사법도 본인이 그리고 본인들의 핵심 선거 참모들이 다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고 약속했던 공약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린 것이죠. 정말 용납할 수 없는 허언이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죠.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특정 그 이해관계인들을 속여가면서까지 간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간호사법은 원래 의료법 속의 한 영역이었던데 그것을 독립해서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국민들의 보건 의료와 관련된 급격하게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사들의 역할을 조금 정대시키기 위한 그런 정도의 것인데 너무나 왜곡과 오해도 많고 거짓 선종과 선동 속에 지금 편가르기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갈등을 치유해야 될 것이 대통령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이고 정부 여당인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거짓으로 갈라치기 하면서 이런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말 대통령으로서 정부 여당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우리 간호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와 지지를 보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성무 전 창원 특례시장이셨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